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1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인벤터로 모델링을 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슬라이싱 하는 방법과 네 번째 파일을 생성해서 저장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해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보겠습니다. 공개 문제 11번 도면은 1번 부품은 이런 모양이고요. 2번 부품은 이런 모양입니다.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런 형상이 되죠. 조립되어 있는 부분이 2번 부품의 이 샤프트 부분과 1번 부품의 이 슬롯 부분이죠. 따라서 중심 축선을 이쪽에 X축으로 그리고 이쪽으로는 Y축을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 도면을 살펴보면 2번 부품에서 이쪽에 A라는 치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B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이 A라는 치수와 B라는 치수는 각각 조립되는 부분에 맞추어서 산출을 해 주어야 됩니다. A는 2번 부품의 이 슬롯에 조립되는 부분입니다. 이 슬롯의 지름 치수가 파이 8이기 때문에 이 A 부분의 치수는 8보다 작아야 됩니다. 공차 제한이 1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0.2mm 정도의 여유를 두고 0.8mm를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7.2mm. 다음 이쪽에 있는 B 부분은 1번 부품에 14라는 치수가 적용되어 있는 홈에 조립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4보다 작아야 되겠죠. 역시 0.8을 적용을 시켜서 13.2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에 맞추어서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열고 초기 화면에서 프로젝트는 디폴트, 그 다음 단위는 밀리미터, 표준은 ISO로 설정을 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부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부품 템플릿이 열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11번 폴더에다가 부품 1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의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지시하는 대로 폴더를 만들고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부품명은 별도로 제출하는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결정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검토했던 대로 XY 평면을 기준면으로 해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부품의 정면의 모양이 이러한 사각형과 이러한 슬롯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치수는 가로폭이 46이고 높이는 16입니다. 다음에는 슬롯을 이용해서 중심 부분에 이러한 슬롯을 제도를 합니다. 구속 조건의 일치를 이용해서 슬롯의 중심과 원점을 일치를 시켜주고 치수를 이용해서 이 슬롯의 호 부분의 반지름은 4mm. 다음 슬롯의 중심과 중심의 치수는 13mm입니다. 자, 스케치가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돌출을 이용해서
영역은 이쪽 부분을 선택하고요. 양쪽이 대칭이 돼 있고 폭은 24mm니까 대칭을 선택해주고 범위는 24mm를 입력합니다. 다음에는 위 부분에서 아래까지 관통된 홈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윗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역시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제도를 하고요. 치수는 35와 14가 됩니다. 스케치가 끝나면은 마무리를 하고 돌출을 시킵니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집합을 선택하고 영역은 가운데 중간 부분이고요. 관통을 시켜야 되니까 범위는 전체를 선택합니다. 다음에는 전후 방향으로 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이든지 뒷면이든지 어느 한쪽 면에 스케치를 하면 되고요. 두 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역시 사각형을 제도하고 치수는 가로 10과 높이 5를 줍니다.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 돌출을 이용하고 차집합을 선택하고 영역은 이 부분을 선택해서 역시 전체를 선택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모양의 부품 1번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도면상에 보면은 네 귀퉁이가 모가 따져 있습니다. 못따기의 치수는 주소에 C2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못따기를 선택하고 거리는 2mm, 그 다음 모서리는 이렇게 4개의 모서리를 각각 모를 따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부품의 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각각 해당되는 정면, 평면, 우측면을 일일이 클릭을 해서 도면과 밖에 모델링이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먼저 정면을 확인을 하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는 평면을 한번 또 검토를 하고요. 다시 정면으로 와서 우측면을 이렇게 검토를 해봅니다. 이상 없이 모델링이 되었으면은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두 번째 2번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부품 템플릿을 열어오고 똑같이 정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2번 부품 도면은 이게 정면도입니다. 이건 아래에서 바라본 저면도고요. 이 저면도를 좌측에서 본 형상입니다. 따라서 치수를 결정해 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이 정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스케치를 합니다. 앞에 여기에서부터 요 뒤에까지 치수는 19mm를 주고요. 높이는 16mm입니다.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가로는 19mm, 높이는 16mm 사각형을 제도합니다. 다른 부분은 파내거나 또 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자, 돌출에 들어가서 이 부품도 역시 가운데에 대칭이 되어 있고 폭은 13.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고요. 이 모델 부품의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품의 뒷면을 라운드 처리하기 위해서 목깎이를 이용합니다. 목깎이에서 전체 둥근 목깎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측면 세트 1번, 측면 세트 2번, 그리고 측면 세트 3번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전체 둥글게 호가 작업이 됩니다. 자, 이제 양쪽에 튀어나와 있는 샤프트 부분을 작업을 합니다. XY 평면에 스케치를 하고 스케치 면을 보기 위해서 그래픽 슬라이스 F7번 키를 눌러주고요. 가운데 원점 부분에다가 원을 그려주는데 원의 치수는 파이 7.2가 됩니다. 스케치가 끝나면 마무리를 해주고 돌출 역시 대칭이 돼야 되고 치수는 24mm죠.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 앞쪽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앞면에 스케치를 하고 역시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가로폭은 9.5, 그 다음에 높이는 4.5로 되어 있죠. 그래서 9.5mm에 4.5mm에 맞게 스케치를 해주고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돌출을 해서 영역 부분은 선택을 해주고요. 거리값은 전체가 30mm에서 몸체 바디 부분이 19mm가 펴 있으니까 나머지는 11mm가 되겠죠. 11mm를 지정합니다. 확인을 해주면은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졌죠. 자, 이 형상을 자세히 보게 되면 모가 깎여 있고요. 이 모가 깎여 있는 부분이 라운드는 다시 말해서 반지름 1mm로 모를 깎는다는 얘기죠. 자, 먼저 앞에 부분부터 이렇게 세로 부분을 모를 깎아준 다음에 이렇게 깎아주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돌려서 깎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뒷부분에도 마찬가지 앞부분을 먼저 이렇게 모를 깎아주고요. 뒷부분을 이렇게 해서 전체를 모를 깎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1번 부품이 형상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 위에 있는 B번호를 마저 새겨야 되겠죠. 평면을 이용해서 윗면에 평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 평면을 클릭해주고 열린 텍스트 형식 창에 B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문자의 높이는 7 정도 주시면 될 겁니다. 이 문자가 옆으로 이렇게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이용해서 이 문자를 도면에 나와 있는 방향에 맞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다음에는 이 문자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엠보싱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이 숫자를 선택하고 방향은 아랫방향으로 바꿔주고 오목, 음각을 선택해주고 깊이는 1mm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음각 처리가 되죠. 먼저 정면을 클릭해서 정면의 모양이 맞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나오면은 저면, 밑면이죠. 밑면의 모양이 맞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이 상태에서 좌측면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도면과 이상이 없으면 자, 이대로 저장을 합니다. 이제 부품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조립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오고요. 배치를 이용해서 먼저 기준이 되는 부품 1번 불러와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합니다. 다음에는 다시 한번 배치를 이용해서
부품 2번을 열어옵니다. 이 두 개의 부품을 구속을 이용해서 조립을 시킵니다. 먼저 부품 1번과 부품 2번의 원점 자원을 열어놓으면 세 개의 평면이 보입니다. 이 세 개의 평면 중에서 각각 해당되는 평면을 지정을 해줍니다. 먼저 이쪽 중심 부분과 이쪽 중심 부분, 그래서 X방향이 되는 이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XZ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중심 부분의 평면이 잡히죠. 부품 2번도 XZ 평면을 잡아서 가운데에 일치를 시켜주는데요. 이때 이 부품의 위쪽에 이 비번호가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메이트가 아닌 플러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비번호가 보이게 하고 적용을 시킵니다. 다음에는 이쪽 좌측에서 볼 때 이 중심 부분이 정확하게 맞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XY 평면과 XY 평면을 메이트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모습을 도면상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정면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주시고 홈뷰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비번호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번호가 01번 그러면은 01번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05번이면 05번 해서 비번호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다음에는 채점용 파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작업한 프로그램과 감독관 선생님이 채점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서로 호환이 되도록 채점용 파일 저장을 하나 더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을 합니다. 파일 형식을 STP로 바꿔주고요. 옵션을 열어서 프로토콜과 정확도 그리고 스케치 포함 여부 체크를 하셔서 확인을 해주고 저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서에 세팅을 해서 G코드를 만들기 위한 확정자가 STL인데요. 슬라이서에 세팅을 했을 경우에 이 부품의 이러한 모양 자체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이 조절을 해서 자세를 잡아줄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STL 파일 저장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내가 출력하기 좋게 맞추어서 미리 조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서로 접촉이 일어나면 붙어서 나중에 후처리가 아주 곤란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런 부분은 접착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이렇게 간격을 떼서 출력을 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에는 어느 방향으로 출력을 해주는가에 대한 자세는 3D 프린터에서 자세를 잡아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 모양으로 STL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을 들어갑니다. 파일 형식은 STL로 정해 주시고 옵션을 열어서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단위가 밀리미터가 아니고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력을 했을 때 10분의 1의 크기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실격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단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 주시면은 3개의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저장된 파일을 IAM 확장자, STP 확장자, STL 확장자 이 3개의 파일하고 이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 변환을 한 다음에 G코드로 변환된 파일 하나를 더 추가해서 4개의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11번 문제 풀이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